뭐 첫 술에 배부르겠어. 하다 보면 이제 찍고 또 찍다 보면 점점 좋아지겠지. 주변 정리만 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참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예전에 한 2년 된 것 같아요. 막대먹은 산업부 많이 떠들어댔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테크로우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법안들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하면서 이건 뭐지? 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번 코너인데요. 디지털 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들, 왜 원격 의료를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아니면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서 우리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친절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IT조선에서 디지털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네. 저희는 왜 언택트가 아니라 디지털 컨택트? 이게요, 언택트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 비대면이라고 그러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비대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새로운 컨택트, 그러니까 만나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컨택트라는 용어를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디지털 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네. 변호사님이 네, 이제 네. 이런 법 관련해서 디지털로 만나는 새로운 네. 이제 쉽게 이런 좀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공인인증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진짜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걸까요? 이번 개정안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사라졌다기보다는요,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민간인증서랑 공인인증서 두 개가 별개였는데 이제 민간인증서와 공인인증서가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전자서명 그리고 일반 전자서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효력화 인정 요건에 있는데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 같은 경우는 서명 날인이 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었고, 또 공인 전자서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그걸로 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력하게 효력이 인정받던 이런 공인 전자서명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지만 일반 전자서명의 효력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이런 점이 이제 개정법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인인증서를 막 쓰면서도 이게 공인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전자서명인지 뭐 이걸 확 안 와닿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용자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어렵죠? 네, 이거 패스할게요.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전에 그 강력한 효력을 인정받던 공인 전자서명은요,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한 기관에서만 발행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자 인증을 해줬던 것인데, 그와 반면에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생겨나게 되고, 이 사업자는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인증받는 기관들은 당연히 숫자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요건도 엄격하기 때문에 많이 생겨나지 못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민간 인증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자서명이라는 게 자기 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당연히 아무나 이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보완을 한 게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용 기준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따라야만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신법에서는 이 운영 기준에 맞게 사업자가 과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걸 또 평가하는 평가기관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조금 이제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인인증서하고 민간인증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그냥 민간인증서가 되는 거예요. 아, 공인인증서도 네, 민간인증서가 된다. 공인인증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공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네. 되는 거예요. 과거에 공인인증서를 만들었던 5개 기관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냥 민간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그들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아무래도 훨씬 더 업력이 길고 뭐 보안 같은 것이 더 철저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게 뭐 큰 대기업들도 인증 사업에 뛰어들고 네, 있고 또 뭐 블록체인 DID라든지 뭐 홍채나 지문을 이용한 인증 방법들을 은행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방법들이 그러면은 그 이전에 사용되던 방법보다 못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민간인증서는 완벽할까요? 그거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년간 간편 결제 쓰면서도 이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뭐 결제를 사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크게 문제가 아직까지 막 발생됐다는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 막 급격하게 갑자기 많은 분쟁이 생긴다든지 음. 갑자기 보안상 많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는 많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대기업이 아니고선 진출하기 어려운 뭐 이런 점도 있었는데 네. 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죠. 어떤 보안 기술이나 보안 조치들을 다 취해야 되는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지 않고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기부 장관에서도 인증업무 운영 기준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공인인증서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은행에 가면 이 은행은 이 인증서 써야 되고 저 은행은 또 저 인증서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그냥 저희가 구글에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잖아요. 네. 근데 다 달라가지고 사실 되게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네이버는 또 네이버대로 있고 뭐 해킹 당했다고 문자 오면 또 바꿔야 되는데 이전 거랑 헷갈리고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전엔 사실 공인인증서 하나 들고 다니고 이게 계속 복잡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사실은 인감증명서도 뗄 수 있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뗄 수 있었고 은행에 가서 결제도 할 수 있었고 뭐 대출도 받을 수 있었고 뭐 이런 점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다 각각으로 이제 본인이 관리해야 되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언제쯤 나와요? 이제 일단 개정안이 나오고 네, 나서 이제 시행고시나 후속 조치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고시부터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인증업무 운영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생각이지만 이제 논의되는 방향성은 후자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럼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은 좀 불편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편리하게 만드냐의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개정법 14조에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기는 해요. 만약에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소비자,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네. 그 피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보상하도록 배상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그 사업자가 내가 과실이 없었다, 무과실을 입증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또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업자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하냐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반드시 이제 배상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손해가 발생되면 그 보험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법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네. 건데 과거에 특정 은행을 좀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은행에서 네. 나는 해외에 나간 적도 없고 공인인증서를 어디서 유출된 적도 없는데
내 통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보상을 제가 알기로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공인인증서 이거 할 거 다 했어. 이건 분명히 고객이 뭔가 유출을 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고객 같은 경우는 야 나는 어디 해외 나간 적도 없고 뭐 공인인증서 어디서 쓴 적도 없는데 내 거 이게 나간 거면 니네가 은행이 털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까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같이 사설 인증을 쓰다가 뭔가 문제가 네.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와 이제 미래가 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인인증서보다는 사업자의 책임이 더 커질 것 더 같아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인인증서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딱 인정이 돼버리잖아요. 네, 네. 이거는 본인이 쓴 거라는 거 서명 날인 효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위조나 변조가 없었다는 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일하게 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은 또 인정이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예. 두 가지로 이제 은행 사건은 제가 네. 이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이런 점이 아마 서로 주장이 공방이 됐을 것 같아요. 뭐 너가 개인 그 공인인증서 제대로 보관했냐, 네. 이런 게 우선 한 가지 문제가 됐을 것 같고, 개인의 관리 소홀이 있었거나 뭐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했던 그런 이력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너가 관리 책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 아니다, 네.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면 이제 너는 책임이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런 법적인 그런 테두리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쟁점으로 넘어가면 사설 인증 기관은 그럼 너가 책임을 다했냐, 이 부분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 강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보안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내가 제대로 관리했다는 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문 인증을 만약에 선택했다. 근데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네. 그럼 너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그러면은 근데 내 지문 아니고 다른 사람 지문으로 찍었는데 왜 됐어?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거는 이제 핸드폰 제조사가 져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인증 수단을 이제 접수한 그 보안 기관, 네. 발급 기관이 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또 문제가 막 생길 수 있겠죠. 와, 그럼 만약에 굉장히 복잡한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풀리고 나면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정말 더 더 복잡해지고 많아질 수 있고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아, 해볼게요. 전자상거래요? 뭐 이슈가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카페에서 물건을 팔다가 그 사람이 판매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유튜브 하시는 이제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후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다른 데서 도용한다든지 네, 이런 네.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슈들 조금 한번 네.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